자, 그 새로 편집한 교재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걸 풀어볼 거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컴프레션 팩터를 이제 연습 문제를 만들면 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나 보다 고 생각하시면 돼야겠죠. 자, 선생님 보시면 자 바로 이제 바로 딱 Z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Y축이 컴프레션 팩터고 X축이 이제 압력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컴프레션 팩터가 1이 항상 기준이 되는데 왜 1이 누구니까요? 1이 이상기체에 대한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그린 건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이때 실제 기체는 흰색 아닌 것들,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다 실제 기체들일 거란 말이에요. 살펴봤더니 그래서 파란색에는 173켈빈에서 질소기체, 그 다음 노란색에는 298켈빈에서 질소기체, 빨간 거는 298켈빈에서 CH4 메테인 기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알려진 실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특별히 173켈빈 질소기체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상태를 콕 집어가지고 그 상태가 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173켈빈, 173켈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부피를 V0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좋아.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400기압. 그럼 400기압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이 조건이 지금 저 1번에서 얘기한 압력 조건인 거죠. 400기압. 그 다음에 298켈빈. 그럼 400기압 298켈빈이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173켈빈이니까 말고 400기압 298켈빈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저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더욱 이상기체와 비슷한 것은을 물은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이 컴프레션 팩터가 뭐에 더 가까운 거? 1에 더 가까운 것. 그걸 고르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 크게 어려워요. 충분히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하죠. 그러면 이 경우 답은 뭐겠어요? 둘 중에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빨간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테인이 조금 더 이상기체적인가 보다 라고 우선 생각해 보았어요. 됐죠? 그래서 1번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그림 나에서 나에서 173켈빈 200기압으로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서 173켈빈 200기압 일대 부피 요걸 한번 구해봐라. 그게 기준이 되는 V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그 뭐냐면은 문제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때 이런 걸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 여러분 상태 방정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상태 방정식이 뭐예요? 바로 PV는 nRT요. 이게 상태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수식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이상기체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기체에 대해서는 상태 방정식이 뭘까요? 바로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의 한 예예요. 알겠죠?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7, 8가지 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을 교육용으로 배우는 게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을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뭐냐고요. 요거를 경남과학고 선생님들이 요거 시험에 많이 냈어요. 바로 작년에도 냈어요.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PV는 ZNRT요. 이게 바로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PV는 NRT를 보내서 ZNRT. 무슨 말 알겠죠? 저게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을 표현하는 일반적 방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상기체라고 하면 Z가 뭐가 되면 돼? 이상기체라고 하면 Z가 1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1이 아니면 실제기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등등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 요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 Z 이름이 뭐라고요? Z 압축인자였죠. 압축인자. 이 압축인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압축인자 잘 봐요. 기체 종류, 그 다음 압력, 온도에 따라 일정해요? 막 변해요?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요? 압력이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져요? 일정해요? 변해요? 마구 변하죠. 마구 변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각각의 상태별로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 나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 압력 1 나와 있는 것처럼 100기압 173켈빈 조건. 자,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넣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100기압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100 atm 곱하기 부피 얼마야? 부피 얼마야? 나와 있잖아. V0라고. 알겠어요? V0 는 컴프레션 팩터는 컴프레션 팩터죠.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조건이 얘가 지금 100기압이면서 173개빈일 때의 컴프레션 팩터지. 그지? 그 다음 곱하기 기체상수. 자, 기체상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곱하기 T가 얼마예요? T 얼마예요? 자, T가 얼마냐면 보시다시피 온도가 173켈빈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173켈빈이라고 쓰면 되죠. 맞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문제가 원하는 조건. 갑자기 뭐로 바꿔요? 173켈빈인데 200기압으로 바꿨죠? 네. 그러면 200기압 이고 173켈빈.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압력이 뭐야? PV는 ZNRT인데 압력이 얼마야? 200기압이지? 네. 곱하기. 자, 이때 부피 구해야지. 부피가 미지수잖아. 부피 구해야 되지.
지금 2번 문제에서 묻는 부피.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조건이 200기압에 173 켈빈 곱하기 아이고 여기 몰수 빠졌네. 그 다음 온도는 여전히 173 켈빈.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수식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 두 개의 수식을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그럼 위에서 아래를 나눠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나눠라. 나누면 100기압, 200기압 샥샥 약분이 되겠죠. 그럼 뭐만 남겠느냐? V0 over 2V2 맞나요? 샥샥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서도 뭐가 약분되겠어? NR173, NR173 다 약분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는 거지. 그럼 이때 컴프레션 팩터인데 100기압 173켈빈 나누기 컴프레션 팩터인데 200기압 173켈빈 됐죠? 이걸 어디서 찾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찾으란 얘기죠. 그리고 이 두 상황은 어떤 기체에 대한 거예요? 상태나는 질소기체에 대한 거죠. 질소기체. 그러면 뭐를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질소기체에 대해서 173켈빈에서 100기압의 컴프레션 팩터와 200기압의 컴프레션 팩터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소기체 173켈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질소기체 173켈빈 무슨 말 되겠죠? 질소기체 173켈빈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200기압일 때 여기서 200기압일 때 값이 여기죠? 맞나요? 그 다음 100기압일 때 100기압일 때는 어디예요? 100기압일 때는 여기죠? 맞나요? 그러면 200기압일 때 100기압일 때 어디가 더 큰가요? 200기압일 때 100기압일 때 200기압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값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에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100기압일 때, 이게 200기압일 때.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개를 대소 비교하면 이게 더 크네? 그럼 작은 걸 큰 거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하다? 1보다 작겠구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2번에서 얘기하는 부피는 2분의 V0에 비해서 어떻게? 더 큰가 보다. 알겠죠? 자, 문제의 구성을 보니까 사실 심각하게 어려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종류가 기출, 내신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됐죠? 됐죠? 그래서 요것이 2번 선택지고요. 그 다음 3번 이제 여기부터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준다. 됐습니다. 8 자, 3번. 자, 3번은 그림 나에서 자꾸 나에서 변화시키네요. 나에서 298켈빈 100기압 나에서 298켈빈 100기압 이 되면 298기압 100기압이 되면 이때 또 부피의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물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를 인식해라? 바로 PV는 뭐? PV는 뭐? Z
ZNRT 알겠어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과학고 교사들은 이거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PV는 NRT만 중요한 게 아니라 PV는 ZNRT 알겠죠? 이때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N이 뭐죠? N? N이 몰수죠. 몰수를 이쪽으로 나누면 부피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VM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PVM은 Z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윤지스, 우리 윤지스 왜 벌써 자는 거야? 윤지스 초콜릿 하나 더 먹을래요? 괜찮아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윤지스 아직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괜찮아요? 윤지스 좀 아팠다면서요? 마음이 좀 아팠다면서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서 윤지스 힘 좀 힘내요. 어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진짜로요? 왜 못 잤어요? 누가 우리 윤지스의 수면을 방해한 거예요? 응? 그래. 윤지스 힘내주세요. 알겠죠? 윤지스 피곤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여러분만 할 때 잠이 많이 오거든요. 나같이 어른들은 잠이 별로 없어져요. 왜? 성장 호르몬 때문에요.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죠? 잘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성장기잖아요.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거는 벌써 할아버지잖아요. 나 따위는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할아버지들은 잠이 안 와요, 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수면력이 나이 들면 줄어들어요. 제일 잠 많이 올 때가 여러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때 많이 자줘야 돼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고 뭐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질 않네요. 알겠어요? 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자연계에 우리가 풀어져 살면 그냥 졸릴 때 자면 돼요. 알겠어요? 졸릴 때 자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 이제 능력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랬다간 매우 곤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졸린 건 아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나이 돼서 권력이 생기면 좀 바꾸든가. 알겠어요? 나중에 석연이 막 대통령 아니면 하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석연 어때요? 대통령 내가 막 계엄하고 어때요? 프레지던트 원 무슨 말이세요? 원 무슨 말이세요? doing cool 하면서 막 헤드라인 팍 있으면 뭐 무슨 말 되겠어요? 어때? 프레지던트 원 석연 어때요? 이름도 비슷하네.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요. 어때? 그래서 막 교육법을 바꾸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애들 다 놀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죠? 자, anyway. 여기서 이제 3번 보자. 자, 3번은 뭐냐면 이 나 조건에서 이제 온도도 좀 바꾸고요.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를 바꿔보자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PV는 ZNRT. 자, 압력을 얼마? 압력을 100기압. 그 다음에 부피 모르겠어요. 3. 자, 컴프레션 팩터. 자, 컴프레션 팩터의 조건이 298켈빈에서 100기압이래요. 그리고 곱하기 nRT nR. 자, 그 다음 온도는 298켈빈. 됐죠? 자, 그것에 대해서 원래 나 조건 압력이 얼마예요? 100기압 곱하기 이때 부피 얼마예요? 원래 나에서 부피 얼마예요? V0죠? V0는 컴프레션 팩터인데 지금 얘 온도 조건이 173. 그 다음에 압력은 100기압 곱하기 nR 한 다음에 이때 온도는 173. 됐죠? 자, 그 다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나눠라. 알겠죠? 자, 위에서 아래를 나누면 자, 압력은 같으니까
샥샥 약분이 되고 뭐만 남아요? 부피만 남아요. 그러면 문제 3이 언급하는 부피는 V0에 대해 컴프레션 팩터 298켈빈 100기압 나누기 컴프레션 팩터 173켈빈 100기압 곱하기 NR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298 나누기 173 됐죠? 이제 또 뭘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 서로 다른 조건의 컴프레션 팩터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질소기체에 대해서. 그럼 질소기체의 100기압 조건. 그럼 질소기체가 누구냐면 요 질소기체, 그죠? 그럼 100기압 조건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가 100기압이잖아. 그죠? 여기가 문제가 얘기하는 3번 조건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라는 거야. 질소기체의 서로 다른 온도를 비교하라는 거지. 값이 어디 있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지. 됐습니까? 됐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지. 그럼 이때 누가 더 커요? 누가? 298켈빈이 더 크죠? 더 크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아, 이것이 더 크다. 그럼 이건 부등호가 298분의 173분의 298보다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번에서 얘기하는 부피가 크다. 298 나누기 173 곱하기 V0 보다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한 장 넘겨서리. 한 장 넘겨서리. 이 문제를 해볼 거예요. 자, 연습문제 23 찾았어요? 이 연습문제 23. 자, 내가 칠판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봅니다. 시작!